자, 한번 세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손혜원 의원에게 제가 여쭤보고 하겠지만, 이 사전 지식을, 요까지만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이, 요까지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질문을 할게요. 여기 손혜원 의원에게. 2013년 12월 5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보십시오. 언제입니까? 2013년입니다. 박근혜 때예요, 박근혜 때. 박근혜 때 이미 그때도 매 정권마다 똑같아요. 매 정권마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왜 매 정권마다 나오느냐? 안 되니까. 그 어떤 정권에도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매 정권마다 나오는데, 매 정권마다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해야 되는 일인데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해야 되는 일인데 왜 잘 안 되느냐? 이게 돈이 안 되거든. 이게 국가에서 돈을 몇 조씩 갖다 쏟아 부어도 사실은 이거 도시재생 활성화라는 것이 서울시나 서울 경기나 어떤 수도권 지역의 어떤 아파트 짓자는 얘기가 아니라 전국의 국토를 균형 발전시키자고 하는 어떤 지방 소도시 그리고 그 도시 그 구도심들을 다시 도시재생을 시키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호응을 하지 않으면 정부의 의지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13년도에 박근혜 때도 이미 이거 한번 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입니다. 요 2013년도에 저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저렇게 박근혜 정부에서 나왔을 때 목포시에서 한번 우리도 여기 이렇게 빨간 표시된 데 있죠? 이렇게 빨간 표시된 곳 요쪽으로 이렇게 요쪽 부위로 해가지고 우리도 하겠다라고 한번 낸 적이 한번 있어요. 그랬다가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을 합니다. 그리고 목포는 탈락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를 하겠다고.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여기죠. 지금 핫한 지역은 여기입니다. 예. 손혜원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지역은 여기고, 그리고 그 당시에 목포에서 한 거는 여기에요. 왜 그랬냐면, 이때만 해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다 개발하고, 아파트 짓고, 도시를 현대화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때만 해도. 그래가지고 여기를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여기가 다 간척지역이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요. 지반이 약하고 그리고 지반이 움직여요. 조금씩. 예, 물렁물렁합니다. 높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특히 이쪽은 더 심해요. 구도심 쪽은 더 심하고 요 안쪽은 신안 군위 여기는 조금 그래도 요 안에는 좀 괜찮은 편이에요. 산 뒤로 해가지고 지반이 괜찮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를 그 위치로 잡았던 것인데 일단 채택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왜 이쪽 지역을 생각을 안 했느냐 하면은 방향 자체가 도시 개발이었기 때문에 새로 막 빌딩 짓고 막 이걸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를 잡은 건데 이게 탈락한 거예요. 이게 2013년도 일입니다. 이거 자체가. 근데 지금 이게 한번 떨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포시는 2014년 4월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2015년 및 2016년 국토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비흡평가를 받아요. 예. 타당성 조사에서 미흡평가를 받고 그래가지고 탈락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만든 게 2016년도 3월 3일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선창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라는 것을 용역을 착수하고요. 2017년 3월 29일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선창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날짜 보겠습니다. 이거 언제죠? 2017년 3월 31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억하셔야 돼요. 2017년 3월 31일. 사실 용역을 착수한 건 2016년 3월 3일이었어요. 이겁니다. 자, 이 날짜를 보십시오. 2016년 3월 30일 날짜에 목포 뉴스그룹 NG 목포방송국이라고 하는 매체, 목포 지역 매체에 이미 신문이 난 거예요. 2016년 3월 30일입니다. 2016년 3월 30일. 지금 검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은 2017년이에요. 2017년 5월 30일입니다. 2017년 5월 30일에 서류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걸 비밀이라고 하고 있는데 2016년 3월 30일에 이미 신문에 났어요.
어떻게 났냐면 목포시가 25일 도시재생의 쇠퇴현상을 분석해 지역 특성을 가미한 도시재생을 목표로 선창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영역 착수보고서를 개최하였다. 예. 그러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 전략으로서는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과 목포 도시 기본계획에 부합한 도시의 비전을 연계해 도시재생의 기본 목표를 설정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실천 전략은 주민교육, 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재생 이해, 마을 리더 육성 및 주민 의견 수렴, 사업 시행 단계와 유지 관리 단계를 통해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인 사업 유도. 여기 보십시오.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인 사업 유도라고 나와 있죠.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인 사업 유도. 어쨌든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박홍률 시장이 2016년 6월 30일 이미 3월 3일부터 3월 3일 날 용역에 착수했고 3월 30일 날 기사에 떴어요. 2017년 3월 31일, 그로부터 1년 뒤에 2017년 3월 31일에 환경데일리라고 하는 신문에서 기사가 다시 떠요. 그리고 그 신문의 기사에 뜬 그림이 이겁니다. 이게 3월 30일이에요. 이게 3월 30일.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다도해 모항,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목포를 비전으로 항구재생, 이미지재생, 3터재생 등을 목표로 한다. 1단계 행정구역별 세태 진단, 2단계 우선 제척 지역 선정, 3단계 직계급별 세태 진단, 4단계 활성화 지역 후보지 선정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목원동, 여기가 목원동이거든요. 이 목원동 선도 지역을 포함한 7개의 구역을 활성화 지역으로 우선 선정했다. 이미 7월 30일 날 이미 선정되었다라고 기사가 나와요. 이미 선정됐다고 기사가 나옵니다. 2017년 3월 31일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이미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신창권 활성화 사업은 목향도치, 목포의 향기에 취하다라는 전략으로 바다의 향기 테마파크 조성, 근대역사 체험관 조성, 그죠? 근대역사 체험관 조성, 개항 문화거리 조성 등 8개 마중물 사업과 만호지구 주거지 재생 사업 등 10개의 연계 사업으로 구성했다. 이미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이미 4월 달에 이거 지금 3월 31일이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4월 달에 주민공청회 및 의회 의견 청취했어요. 5월 달에 전라남도 승인 절차를 거쳐서 확정되고 선창권 활성화 계획은 국토교통부 국무계획에 맞춰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3월 30일 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즉 2016년 3월 달에 이미 용역에 착수를 했고 이걸 목적으로 이미 전에 있었던 도시재생, 전국적인 도시재생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 목포시에서 박홍률 시장이 2016년도 3월 달부터 이미 계획을 짜가지고 용역을 들어갔고 용역의 결과로 나온 이 결과물이 나왔고 이것에 따라 가지고 추진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2017년 3월 31일에 이미 언론에 뜬 거예요. 이미 언론에 떴는데 이 검색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여기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대통령까지 엮습니다. 2017년 3월부터 이미 저 계획은 2016년 3월부터 이미 용역에 들어갔고 사실 저런 계획은 2013년도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이미 계획이 있었고 거기에 목포시가 응모를 했는데 떨어졌고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다시 계획을 다시 짜가지고 시작을 한 게 그게 2016년도인데 2017년도 3월부터 문재인 후보 국민주권대책위원회 홍보부장을 맡았다 해가지고 이 똥탕을 문재인 대통령에까지 같이 끼얹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월 9일을 시작으로 5월 8일까지 정권 교체 시리즈를 발표를 하는데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 시리즈를 발견하는데 그곳에 첫 번째 정책으로 매년 100곳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발표하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손혜원 의원의 목포 특위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등에 업고 돈을 벌고자 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려니까. 워낙에 금액이 작고, 막 7천만 원짜리, 막 9천만 원짜리, 막 수리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 수리하는데. 낡은 건물 사가지고 수리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 막. 7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막 수리하는데 막 2억 들어가고 막 그래요, 막.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이걸 설명을 해야 되거든. 어떻게든지 간에 이걸 투기를 몰고 가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간에 이익 추구의 어떤 자기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정보 습득을 해가지고 그걸로다가 이익을 얻었다는 쪽으로 막 몰고 가려면은 요게 필요한 거예요, 요게. 그래가지고 이걸 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일본주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요걸 누가 했냐? 김영일이 했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김영일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걸 김영일이 했다고요, 요거를. 요런 논리를. 김영일이 만든 거라고요. 요런 거 선수라니까요. 예. 그리고 웃기는 게 뭐냐면 2017년 5월 12일 목포시장과 피고인 손혜원의 면담을 추진하면서라고 되어 있죠. 조희수 그 보좌관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이전에는 서로 몰랐다는 얘기예요. 서로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2017년 5월 12일 2017년 5월 12일까지 목포시장과 손혜원 의원은 서로 만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서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고 문태식 비서실장에게 그동안 손혜원 의원이 어쩌고저쩌고 설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 기사가 나온 게 3월 31일이라고요. 이 기사가 나온 게. 그러면 손혜원 의원이 목포 사람도 아닌데 이거 봤겠습니까? 이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봤으면 그냥 이것만 보면 되죠. 근데 이거는 지금 목포 지역에서 지금 많이 보는 신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몰랐던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내일 여쭤볼 거예요. 본 적인지 여쭤볼 겁니다. 내일 여쭤볼 걸지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미 다 발표가 됐어요. 신문에까지만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다 나왔어요. 내용이. 싹 다 나왔는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갔다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너무 좋네 해가지고 목포시장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 해가지고 목포시장과 만남을 추진해가지고 만난 게 5월 30일입니다. 5월 12일이네요. 5월 12일 날 목포시장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근대 건축 자산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보자. 이게 자기들이 여기다 다 썼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다 썼는데 이렇게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5.18 이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치고 목포로 이동한 손혜원 의원의 일행이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뭐 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서로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미 다시 말씀드리지만 3월 31일 날 2017년 3월 31일 날 이미 신문에 보도가 됐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끝까지 판다라고 하는 SBS 팀에서 지적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 이게 손혜원 의원이 보시겠지만 목포시 측에서 손혜원 의원에게 전달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목포시에서 이거 보여줬다고. 요거 보여줬다고 비밀이라고 한 거예요. 요거 보여줬다고 비밀이라고 합니다. 요거 보여줬다고.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3월 31일 날 보도가 됐다고요. 이게 왜 기밀이냐고. 이게 왜 기밀이냐고요. 전 딱 요까지.